네, 지난주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글로벌 증시가 뉴 노멀 시대에서 종전의 인식이라든가 이론이 전혀 통하지 않는 뉴 앱노멀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 앱노멀 시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주 버냉키 의장의 발언,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출구 전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탁한 국면을 보였거든요. 네. 예. 지난 주말에 그 정책 당국자라든가 예.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만나 뵀었는데요. 사실 대부분 다 그런 얘기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예. 실제로 이와 같이처럼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출구 전략 발언 이후에 증시라든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외환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좀처럼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앞길을 이렇게 내다보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으로 대응하자니 또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 또 성급하게 가자니 또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안 가자니 그렇고 하는 이런 상황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를 그 세계 경제 질서에서 네. 질서의 어떤 핵심적 실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시각들도 국제금융시장에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잠시 말씀드리면 금융위기 전엔 상식이 통하고 이론이 통하고 기존의 인식이 통한다. 이걸 노멀 소사이티다. 노멀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6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당하면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런 얘기하죠. 지금 양적완화 정책도 그게 과거에는 노멀 소사이티는 생각하지 못했던 비정상 대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전의 그 인식과 이론이 잘 통하지 않는다 하는 그렇지만은 사실 과도기적 단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뉴 노멀 소사이티다 해서 이제는 그 뉴 노멀이 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눈에 익으실 거로 봅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완전히 익숙히 전에 사실 최근에 보면은 앞으로 출구 전략 이후에는 지금 시청자분이 그 토론하시는 또 정책 당국이 토론하시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New Abnormal Society, New Abnormal Society 못하게 용어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New Abnormal Society 시대로 간다 하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요즘은 모든 게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서라 보통 보면은 한 2decade, 20년 이상 유지돼야 질서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New Normal Society가 불과 6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New Abnormal Society로 간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질서상의 그 시대도 상당히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제 경제질 또 유심히 보셨던 분들 뉴 앱노멀 등장한 내용들 이제 보셨을 텐데요. 네네. 당최 기존의 경제 이론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대체 뭐기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내용인지요? 네, 이 뉴 노멀이라는 용어를 핀코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뉴 앱노멀은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바로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이 위기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신이 나셨는지도 불구하고 예측은 잘 맞지 않습니다는 새로운 그 용어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트리플 D라는 용어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경기가 저점 상태가 세계에 있는 것을 트리플 D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는 이번에는 그 뉴 앱노멀이라는 이런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본인 자신이 얘기했지만 학술적 의미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용어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공식적으로 학계라든가 시장에 공식화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보는데 출구 전략 이후에 앞길에 보는 데는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이분이 그 얘기했던 New Abnormal Society 실체는 뭘까 하는 것을 자세히 그 원문을 통해서 제가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말씀대로 기존의 그 인식과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는 그래도 기존의 이론과 인식이 통하지 않을 때 예측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으면 사람의 그 앞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측이 더 어렵다. 그러면 기존의 인식도 안 통하고 이론도 안 통하고 앞으로 예측이 어렵다면 자, 앞으로 증시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은 뭘까 했을 땐 핵심적으로 보면 uncertainty, 즉 불확실성, 그 다음에 unstability, 즉 불안전성, 요 두 가지 핵심적인 용어, 다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요거로 대변되는 증시를 비롯한 시장의 앞날이 전개될 것이다 해서 이 자체가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체가
이론도 통하지 않고 인식도 통하지 예측이 없다. 그러면 이 자체 용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굳이 명명한다면 사실 이 자체가 뉴 앱노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혼돈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떠오르고 카오스라는 뜻이 아주 적당하죠. 예. 네네. 워낙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요. 뉴 앱노멀 좀 쉽게 이제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에 봤을 때 그렇다면 뉴 앱노멀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었는지요? 루비니 교수가 네. 뉴 앱노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네.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사항들이 뉴 앱노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현상을 갖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시청자분이 뉴 앱노멀이 뭘까 하는 것을 사실상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출구 전략이 나온 배경에 있어서는 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새로운 현상이다 해서 뉴 스태그플레이션은 용어를 이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과거 그 제2차 얼리 셔기에는 코스트 푸시 요인, 다시 말하면 공급 측의 어떤 유가 상승에 이어 비용 상승 때문에 경기가 떨어지면 과거 그 상식 이론으로 보면 경기가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트 푸시 요인에서 총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예.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안정돼 있습니다는 물가가 올라갔던 그 대신에서 자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경기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와 똑같은 현상이다 해서 뉴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경제 현상에서 뉴 앱노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누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경기 회복되더라도 물가는 지독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 경기 회복되면 물가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는 지금은 경기 회복되고 돈도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물가는 전부 각국이 설정하고 있는 인플레 타겟팅 선에 전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는 어떨까 했을 때는 글로벌 소사이티 최종 상품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 소위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 때문에 경기도 회복되고 네. 돈도 많은데 물가는 지독히 안정되어 있는 이러한 소위 디스인플레이션도 정전의 이론으로 또 정전의 인식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루비니 교수가 뉴 앱노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방송을 자세하게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뉴 스태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도 대표적인 뉴 앱노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죠. 출구 전략 추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라든가 글로벌 증시가 뉴 앱노멀 시대로 전개될 것이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상당히 네. 시사점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그 6년 전 금리위기를 당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대책, 비정상적 대책 가지고 들이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위기를 극복하면 반드시 after shock, after crisis 문제가 봉착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워낙 강도 있는 비정상적 대책을 들이댔다 보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후유증은 남는 거거든요. 그런 비정상적 대책에 따른 후유증이 바로 위더로 2007년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이분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사실 이분이 얘기했던 after shock, after crisis를 정리가 돼야 잘 처리가 돼야 사실 뉴 노멀이 노멀 시대로 다시 복귀되는 거거든요. 세계 경제 질서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뉴 노멀 소사이티에서 비정상적 대책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되는 after shock, after crisis를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 출구 전략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기존의 질서에서 보면은 후유증이 남아있고 네. 또 새로운 질서가 되다 보니까 아주 혼탁한 국면에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리하지 못하고 출구 전략 얘기되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종전의 인식과 이론이 전혀 동하지 않고 예측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종전에 그 경험하지 못한 카오스 시대다 해서 뉴 앱노멀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루비니 교수 뉴 앱노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분을 뭐 워낙 저명한 분이긴 하지만 마뜩지 않게 또 생각한 분들 입장에서는 참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예측을 계속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뉴 앱노멀 시대가 온다라는 주장 정말 믿을 만한 내용인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답을 해주실지요? 네, 오늘 루비니 교수가 한국경제TV를 방송을 보셨으면 예. 아마 진행자께서 좀 정신이 이상했다 이렇게 하시니까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예.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가 그렇게 좀 저도 피부적으로 와닿고 진행자분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금리 과정에서 루비니 교수가 많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거의 들어맞지 않았거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유로 가치가 떨어진다. 어디까지 떨어진다? 출범 당시에 1유로 등가 수준까지 떨어진다. 1유로 1달러 예. 등가 수준까지 떨어진다. 이거 여조시 맞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가 탈퇴한다. 맞지 않았고요. 그다음 미국 경제 더블 뒷바인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께서 조금 이렇게 예측이 맞지 않다 보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데요. 뉴 앱노멀이 바로 정신이 이상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루비니 교수가 대표적인 비관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관론자분 투자자 입장에서 안전자산을 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루비니 교수가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이렇게 재테크를 한다면 가장 적절한 재테크 수단은 뭘까? 했을 때는 예. 역시 안정자산 중에서 가장 상징격에 해당되는 예. 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관론자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재테크는 뭘까 하면 위험자산에 해당되는 주식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러나 한 달도 못 된 이전 시점에서 루비니 교수가 이게 향후에 재테크 전망을 때 보면 금은 $1,00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신은 비관론자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출구 전략 때문에 온 세상 국민들이 지금 주식 폭락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인 자신은 향후 2년 동안 네. 비관론자 주식 중에서 투자. 가장 싫어하는 주식이 호황시대가 될 거다. 얼마 전에 언급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언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양반이, 사실상 진행자께서도 정신 이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는 본인 자신의 이 예측이 뉴 앱론에 표시하지 않을까. 왜냐? 루비니 교수는 대표적인 비관론이기 때문에 종전의 인식대로라면 금을 선호하게 되고 주식을 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금을 버리고 주식을 사라 하니까, 야, 이 자체도 이게 좀 당신 얘기한 것도 뉴 앱론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자체가 지금 월가에서 화두가 되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비니 교수가 이번에 그 뉴 앱노멀이라는 또 언급을 하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는지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시청자분께서 뭐냐 하는데 사실 이분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출구 전략에 추진한다면 종전의 인식과 이론이 안 통한다. 예측이 어렵다. 자, 경제 주체들은 불확실성에 접어들고 불안정 시대에 접어든다. 자,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시점에서 출구 전략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이 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는 그러나 추진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경제 주체들도 출구 전략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여건 상태에서 느닷없이 본행 회장이 그동안 위기복을 잘했던 분이 또 양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저항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취재했던 분이 너무 성급하게 이 문제를 얘기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오늘 그 방송에서 뉴 앱노래라는 것에 대한 용어에서 시사점을 던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역시 이분은 지금 시점에서 출구 전략은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 예. 추진하면 앱노멀 써되기 때문에 시장을 비롯해서 경제 주체들이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된다. 추진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시사점이고요. 만약에 추진하더라도 정책 추진 여건을 박아서 우리가 이런 것은 그동안 단계별 출구 전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구 전략 추진해도 출구 전략이 기존의 이렇게 비정상적 대책의 후유증에 해당되는 애프터 쇼크, 애프터 크라이시스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출구 전략 추진하더라도 애프터 쇼크, 애프터 크라이시스의 기존의 후유증을 처리해가면서 경제 주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봐가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하냐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출구 전략 추진하다가 정책 당국자가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해가지고 정책을 잘 추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책 당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출구 전략 추진하더라도 정책 수용층이 잘 못해서 경기가 다시 둔화된다 하면 출구 전략 포기하지 말아라. 출구 전략 포기하라 하는 그래서 다시 부양책을 나서라 하는 이런 각도에서 아마 뉴 앱노멀이라는 용어를 루비니 교수가 부각시켜서 아마 느닷없이 던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해 주실 때도 뉴 앱노멀 시대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그 부분을 떠나서라도 분명
그래도 현 상황에서 시사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만큼 만약에 뉴 앱노멀 시대가 전개된다라면 재테크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좀 대응에 어느 정도는 또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뉴노멀이든, 뉴 앱노멀이든 종전의 인식과 종전의 이론으로 예. 사실 통하지 않는 환경은 동일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항상 지금 재테크에서 올해 증시가 조금 해외 증시가 좋고 또 위기 과정에서 채권이 좋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미국의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돈은 많다. 그러면 돈은 많은데 투자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는 쏠림 현상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기존의 인식과 이론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 재테크 수단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해외 증시가 조금 좋다 보니까 예측하는 사람도 쏠려가지고 낙관적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대 이익이 이렇게 대한 어떤 욕망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5월달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이런 거는 뉴노멀과 뉴 앱노멀 소사이티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쏠림은 절대 금물, 네. 균형은 아주 최상의 덕목이다 하는 이런 시사점을 뉴 앱노멀이든가 노멀 시대의 루비니 교수의 말을 통해서 시청자분과 투자자분이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쏠림은 절대 금물. 그 다음에 재테크 수장 간의 균형은 최상의 덕목, 최상의 덕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을 둘러싸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 루비니 교수가 언급한 뉴 앱노멀 시대가 온다라는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